자, 시작합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1차 부등식. 얘들아, 부등식이 뭔지는 알잖아.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뭐 여기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자, 2번 부등식의 성질 알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데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맞니? 그 정도는 알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이건데 어디 있냐면 그 190쪽에 맨 밑에 네모 박스에 괄호 거기 3-2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거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얘들아, 부등호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잖아. 요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다. 요것도 있고요. 이렇게 부등호는 총 4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하나만 소개를 해준 거야. 자, 첫 번째, 만일 지금 얘는 뭐냐면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그냥 부등식으로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만일 A가 양수라면 당연히 양변을 우리가 A로 나누면 되니까 부등호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여기까지 되게 잘해. 됐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많이 좀 혼동을 하더라고. 자, A가 이제 만약 음수라면 A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 학생들이 뭘 자꾸 착각하냐면 마이너스가 자꾸 이렇게 붙는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이게 붙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놈이 있다라고 하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A 자체가 음수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쓰지. 마이너스 보통 어디다 쓰니? 그래, 중간에 쓰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착각을 하나 봐. 지금 여기는 A 자체가 음수라고. 이렇게. A 자체가 음수인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마이너스 붙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만약 A가 이제 0이라면 좀 바뀌어요. A가 이제 0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좌변은 이제 0 곱하기 X가 돼버리고 우변은 이제 B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B가 만일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만일 B가 여기서 음수라면 좌변은 무조건 0이란 말이야. X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0이고 우변은 무조건 음수거든. 0이 음수보다 커 작어? 크지?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얘는 0이고 얘는 음수니까 무조건 만족하니 이때는 X는 다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값이 다 된다고. 괜찮지? 근데 만일 B가 0이라면 0이 0보다 크니? 그러니까 이때는 만족하는 게 없다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빵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B가 만약 양수라면 0이 양수보다 크니? 그치?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어이구 B가 0 이상이면 이때는 해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요때는 1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지? X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1차 부등식은 아니냐 부등식인데 바로 이렇게 된다. 따라서 만약 문제에서 X가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없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X의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4개를 다 해줄 거야. 우리 책에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번 간다. A가 양수라면 색깔 좀 바꾸자. 파란색 보일려나? 양수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1차 부등식이 돼버렸네. 그지?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 음수라면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음수라면 뭐가 되니? 그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음수라고. 알겠니? 착각하면 안 돼. 자, 이번엔 그러면 같은 방법. 이번에 만약 A가 또 빵이라면 한번 가볼게. A가 빵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좌변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될 수밖에 없다고. A가 그냥 0이니까. 그랬을 때 B가 만약 음수이면 0이 음수보다는 무조건 크죠. 맞죠? 같지는 않겠지만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족하고요. 만약 B가 0이라면 0이 0보다 크진 않지만
같을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또는이란 얘기야, 알겠니? 따라서 b가 0일 때, 요럴 때는 뭐가 된다고?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 알겠니? 그럼 이번엔 b가 만일 여기서 뭐가 돼? 양수라면 좌변은 무조건 0이고 우변은 양수니까 0이 양수보다 크지 않지? 같지도 않잖아. 그럼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빵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알겠니? 또 간다. 야, 왜 자꾸 이렇게 삐뚤어도 되냐? 큰일 났네. a가 양수이면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됐지? 자, 두 번째. a가 만약 음수라면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 바뀐다고. 이렇게. 괜찮니? 오케이. 세 번째. 여기다 씁시다. a가 빵이라면 해석하는 거야. 좌변은 무조건 빵이죠, 빵. 여긴 빵이잖아, 그지? 우변은 b가 만약 양수라면 양수가 0보다 무조건 크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야. 근데 만일 여기에서 노란색 썼니? b가 만약 음수라면 음수가 0보다 클 수는 없지. x에다 뭘 집어도 빵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고, b가 만약 0이라면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야, 해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라. 자꾸 이렇게 x 이렇게 쓰지 말고. 또 간다. a가 양수라면 a가 어디 갔어? a가 양수라면 뭐니? x는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겠지. 그러니까 요까지는 다 1차 부등식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1, 2, 3. 0이라면 간다. 좌변은 무조건 다 빵이야. 그러니까 b가 양수라면 양수가 0보다 무조건 크죠. 같진 않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하고, 0이라면 0이 0보다 클 수는 없지만, 그지? 같을 수는 있잖아, 그지? 그래도 만족하겠지. 어차피 왼쪽은 뭘 집어넣어도 다 빵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가 0보다 크니? 만족하는 거 없지? 그치? 같지도 않겠지만,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됐니?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에 1번 가요. 얘들아, A, B가 둘 다 양수거든.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3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역수는 뭐가 되니?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크니? 맞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됐니? 다음에 야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거 해야 되나 싶었다. 그치? 야무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밖에 안 바뀌어?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치? 예, 얘도 맞네요. 세 번째, a가 b보다 크댄다. 근데 음수를 곱했어. 그러니까 음수를 곱했어. 그럼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 근데 안 바뀌었으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끝. 됐니? 다음에 자 필수 2번 갑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니? 그냥 풀라고? 일단 x는 좌변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우변. x가 x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는 지금 x로 묶어주세요. 잠깐만. 야 묶더라도 그러면 얘를 딱 보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아주 이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다 된 거라고 니네는. 첫 번째 아까처럼 하는 거야. 첫 번째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즉 얘가 양수잖아, 그지? 양수가 되려면 1보다 크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어차피 날아가니까. 됐니?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면 밖에 안 바뀌어? 그래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됐니? 세 번째 1차란말 없잖아. 그치? 그냥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a가 1이라면 좌변은 빵, 우변도 빵. 0이 0보다 크니?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게 다 답인 거야. 알겠지? 이게 다 답인 거야.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넘어가서 또 해주면 되겠지 뭐, 그지? 넘긴다. 어이구. 넘기면 4x 빼기 a제곱 x고요. 나머지 다 넘겨 그냥 이렇게.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4 빼기 a제곱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저는 요런 게 좀 불편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서 마이너스도 잠깐만 좀 묶을게요. 이렇게. 한 번 더 쓰자 그래. 저는 이게 좀 불편해서 항상 문자를 먼저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a-2,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은 그냥 마이너스로 잠깐만 먼저 좀 나누고 갈게. 그냥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갑니다. 자, 이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가 이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아까 이제 배웠잖아 우리가. 만일 A가 2라면 여기 빵, 그죠? 여기 빵. 그러면 0이 0보다 크진 않지만 같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야. A가 만약 마이너스 2라면 0부터 하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2라면 뭐가 돼? 그치? 마이너스 2라면 좌변은 빵, 마이너스 2면 이렇게 해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A가 2거나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얘가 그럼 양수거나 음수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양수가 돼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양수니까.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된다. 됐지? 다 됐네. 요 값이 얼마면 좋아? 그치? 마이너스 1이면 좋겠지. 똑같아야 되니까. 다 됐네요. 얘가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쓸게. a 플러스 2가 얼마? 그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확인 227번 한번 가볼게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일단 풀어야 되니까 x는 좌변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넘어오신 다음, 자, 우변으로 3을 넘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상태에서 묶어줍시다. 자, x로 묶으면 a-2 x고요. 아, 요 놈은 좀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그죠? 예, 요게 좀 깔끔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읍시다. 됐죠? 자, 요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바뀌겠네요. 첫 번째, 만일 a가 2보다 크게 된다면, 즉 얘가 빵 되는 값이 2니까요. 2보다 크게 된다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자, 조심하십시오. 요걸로 그대로 나눕니다. 예,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또 마이너스 붙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또 붙여서 플러스로 씁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고 잘 안 나오네. a가 얼마? 2라면 2면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2라면 여기는 뭐가 되죠? 그죠? 0이 되는 거죠. 0이고요. 여기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이니까 이렇게 돼서 항상 만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x에는 뭐가 들어도 관계없잖아요. 0 곱하기 x니까 어차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3이니 이때 x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 된다는 얘기죠. 다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갑니다. 자, 일단 얘를 또 풀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 x고요. 얘가 넘어가면 2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누긴 했는데 양수면 부동호가 안 바뀌겠고 음수면 바뀔 텐데 여기 있는 해를 봤더니, 그죠? 여기 있는 해를 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땡큐. 아, a 플러스 b는 음수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겠죠. 어쨌든 그놈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참 좋겠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그죠? 2b가 마이너스 2였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지웁니다. 양변에 얘를 곱하면 좌변은 b가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에 이거니까 마이너스냐 분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a를 넘길까요? 넘어가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b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는 음수고요. A는 마이너스 2B니까 A 자리에 요거다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B를 넣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B는 음수니까 B는 양수였겠구나. 물론 B가 양수니까 A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넣어보죠. 그러면 BX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넣을 겁니다. 플러스 8B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B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B가 될 텐데, 자, B로 나눌 건데 B는 어차피 양수니까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X는 마이너스 8 이상이다라는 답을 얻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연립 1차 부등식. 얘들아,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배우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지금 현재가 2020년이잖아. 2020년에 중3이 되는 학생들은 연립부등식을 안 배우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니네는 배웠잖아. 걔가 왜 이거 또 나오지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걔네는 안 배우고 올라온다고 알겠니? 자, 연립부등식을 풀 때 너무나 쉽죠. 각각 부등식을 몇 번 푸는 거야? 그치? 2번 푸는 거야. 2단계 어떻게 해? 수직선에 나타내. 맞니? 수직선에 나타낸다.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낼 때, 자, 별건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예를 들어 어떤 뭐 네모는 그죠? 2 이상이다 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한다고. 여기 뭐 2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맞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을 배우면 이 멘트가 조금 이제 달라지죠. 네모가 아니라 이제 X는 뭐야? 2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식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방향이 아니라 당연히 수직선상에서 2보다 큰 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빗금을 치니까 자꾸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착각, 그 값이 아니라는데 여기 있는 이런 값이라고 알겠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보기도 좋지만 어떨 때 더 보기가 좋냐면 이런 것들도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는 뭐 2 이상이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X는 뭐 3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그냥 여기다 해볼까? 이 상태로 하게 되면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보기가 불편하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2 이상이고 3이니까 뻥 뚫려서, 그치? 야, 얘를 더 위로 올리든 밑으로 가든 건 관계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좀 구별 좀 해주려고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서 겹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가 되니 그때는 뭐가 된다? 뭐 3 이상이다. 뭐 요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지 뭐. 됐니? 좀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나머지 뭐 거의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냥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다 배우고 와가지고 뭐 X가 예를 들어서 2 이상 뭐 4 뭐 이하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 이제 수직선상에서 2 이상 일단 숫자는 써주시고요. 2 이상이니까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4 이하니까 색칠, 야, 이거 색칠할 때 잘 좀 해. 이렇게 하는 애 되게 많아. 이게 뻥 뚫린 건지 색칠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돼지꼬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가든 건 관계없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그 부분이 여기가 되니까, 그죠?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A, B, C 꼴인데 자, 이것도 참 재밌다. 이 A, B, C 꼴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먼저 연립방정식과 조금 구별을 한번 해볼게. 연립방정식에서는 A, B, C 이렇게 해서, 그죠? 아주 뭐 유치한 개구로 A, B, C 쪼꼴레 이렇게 하잖아. 그지? 벌써부터 웃는 애들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얘는 아무거나 두 놈을 잡아. A하고 B, A하고 C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A하고 B, 그 다음에 B하고 C. 괜찮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A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C.
이렇게 해도 어떤 거라도 다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는 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나도 한번 다 해볼게.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A, B, A, C 이렇게. 그 다음에 A, B, B, C 이렇게. 그 다음에 A, C, B, C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지 무조건? 그치? 이거만 된다라고 알고 있다고. 그 나머지 거는 왜 안 될까? 라고 물어보면 궁금하지 않았니 그동안? 궁금했지? 안 궁금해? 이때는 누가 제일 작아? 그치? A가 제일 작은데 B하고 C에 대한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때는 누가 제일 커? C. 그러니까 A랑 B의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는 거야. 아, 얘는 확실하잖아.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요걸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는 거 뭐냐면 해가 좀 특수한데, 물론 여러분들 다 배우고 오셨어요. 자, 그럼 해가 특수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 해가 없는 것도 있고요. 해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가 한 개만 있다. 이거 참 재밌거든. 해가 한 개만 있다.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2 이상이고 x가 2 이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수직선의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 2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쩔 수가 없네. 2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얘도 이렇게 돼서 얘 겹쳐지면 좀 그렇잖아. 근데 약간 이제 벌려주는 거야 일부러. 좀 겹치면 좀 그러니까. 됐니? 웬만하면 높이도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은데 뭐 이럴 경우는 관계는 없지만. 그럼 또 야 제발 이런 거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를 똑바로 하면 안 돼. 아 돼. 그런 거 잠깐 그런 걸로 너무 하지 마. 구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다 겹치는 게 뭐밖에 없니? 얘밖에 없겠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만 봐도 알잖아. 부등호 방향이 다르고 등호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x는 2라는 걸 바로바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해가 이제 없는 경우인데, 해가 없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뭐 간단한 예로 2보다 크고 이제 2보다 작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보다 커. 그죠? 2보다 작아. 조금 구별해 주려고. 조금만 더 위로 할까요? 뭐 관계는 없는데. 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지? 하나 더 해볼게. 뭐 이런 경우도 되겠죠. 뭐 이런 경우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x는 2 이상이니까 2 이상 이렇게 되고요. 얘는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해도 해가 없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뭐 굳이 제가 쓰진 않았지만 x가 뭐 어이구 x가 2보다 크고 이쪽이 뭐 등호가 있어도 되겠죠. 즉 같은 값이지만 한쪽에 등호가 있고 없어 방향이 반대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요것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자. 아, 니네는 이미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해가 없는 거에서 이제 이런 거 말고 이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요걸 알았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해가 없대. 이때 A 값의 범위를 물어봐. 근데 나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많아. 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를 갖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알겠니? 뭐 정수해가 뭐 2개다, 3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 매뉴얼로 접근합니다. 이건 꼭 니네가 알아둬야 돼. 해가 없다만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한 대한 느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다 쓸 거 그랬다. 그지?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책이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뭐냐면 해가 존재한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정수도 좋고 자연수도 좋은데 정수나 자연수나 지금 관계없거든요. 정수가
두 개만 존재. 뭐 어떤 거 물어봐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풀 때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매뉴얼을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매뉴얼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무조건 주어진 부등식을 푼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일단 풀었다고 치고 난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주어진 걸 풉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자, 주어진 부등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어졌던 부등식에 해가 주어진 무엇을 만족하게끔? 주어진 조건. 여기서 조건은 얘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니?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를 합니다. 됐니? 그 세 번째 뭐 한다? 빨간색으로 할까? 자꾸 애들 잘 못해가지고 이거 경계값 조사 이런 얘기야. 꼭 기억하세요. 이건 뭐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다 가정합시다. 부등식을 풀었다 싹 하는 거야. 지금 푼 결과가 얘다 이렇게 이제 갑시다. 2단계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지금 3개 다 할 거야. 첫 번째 해가 없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갖다 막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없게끔 하면 지금 일단 넉넉하게 x가 여기에 있어야, 그쵸? 야 노란 색깔, 야 노란색 어디 갔어? 그러면 x는 2 이상 일단 넉넉하게. 야 파란색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다. 일단 이런 식으로 돼야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a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a가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렇게 한 다음 뭐 하냐면 경계값 조사라는 건 이런 얘기야. 일단 a는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지? 경계값은 요거 얘기한 거야, 요거. 잘 들어.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면 이걸 자꾸 착각해. 자, A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뭐 등호가 없대.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요걸 그대로 쓰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건데 요 자리에 그냥 2를 넣어보는 거야. 알겠니? 2를 넣었더니 주어진 조건의 해가 없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니?를 보는 거야. 해가 없니? 2를 넣었는데 해가 없니? A 자리에 2를 넣어도 이거 해 없는 거잖아. 2보다 커져갖고 2보다 작으니까 겹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돼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집어넣으세요. 됐니? 이게 답인 거야.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해가 존재할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영상 올릴 거니까 필기 안 해도 돼. 두 번째 마찬가지야. 이번엔 뭐 부등식이 뭐가 샬라샬라 이제 주어졌어요. 샬라샬라 이제 주어져갖고 1단계 걔를 푼 결과가 이거라고 치자. 그지? 두 번째 이번에 해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샬라샬라 해가지고 풀어봤더니 해가 존재한대. 일단 존재하면 넉넉하게 표현하란 말이야. 이걸 연립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수직선을 표현해. 그러면 이렇게 해가 존재하겠죠. 일단 2 이상이고요. 아니 A가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 해가 존재할 거 아니니.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A는 2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일단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해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됐나요? 세 번째 뭘 조사라고? 경계값 조사라고. 아, 그러니까 경계값이 뭐냐고? 이 얘기라고. 요 자리에 내가 뭘 넣겠다는 거야. 원래는 이건데 A라는 값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해가 존재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냐고. 여기서 해라는 거는 X값 얘기하는 거잖아. 해가 존재하니? 안 존재해. 그러면 내가 지금 A에다 2를 넣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 2는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답이라고. 좀 이쁘게 쓰면 A는 그러니까 2보다 큰 게 그냥 답이라고.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요대로 가야 돼. 요건 알아두세요. 다음 세 번째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웁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자, 또 이제 정수의 해가 딱 두 개만 존재한대. 그리고 주어진 부등식이 있어. 샬라샬라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풀었다 치자. 1단계 부등식 풀었어. 여기까지 다 한단 말이야. 2단계 정수가 몇 개래? 두 개래. 그러니까 지금은 정수여도 좋고 자연수도 똑같아요. 어차피 자연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2 이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두 개가 되게 니네가 잡아야지. 2는 지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걔가 당연히 뭐야? 아, 정수는 딱 이렇게 요렇게 돼야 딱 두 개만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A라는 이 값은 당연히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세 개니까. 이런 데 안 되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A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딱 두 개잖아. 얘는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3과 4 사이에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푼 연립부등식의 해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수직성이 나타내는 거야. 중요합니다. 됐니? 다른 데 못 가잖아. 니네 그림 딱 보니까 두 개 맞잖아. 그지? 요거 니네가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경계값이야. 그 다음 이때 경계값은 얘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두 번 해야죠. 얘가 이거였죠. 요 자리에 내가 3을 한번 넣어. A 자리가, 즉 A가 3일 때 얘기하는 거야. A 콜 3, 오케이? 요 자리에 3을 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 이상 3 미만이 돼서 이때 정수는 뭐밖에 없어? 이 딱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아, 두 개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등호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얘 2 이상이고요. 얘가 원래 이거였는데 요 자리에 A 이퀄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경계값이 바로 그런 뜻이야. 됐냐? 지금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X가 아니란 말이야. X는 요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더니 뭐니? 2 이상 4 미만이 돼서 당연히 X는 2, 3이라는 정수가 딱 몇 개야? 두 개라는 조건 만족해? 오케이.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A가 4일 때도 이 조건을 만족하겠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에 필수 3번이에요. 아, 너무 쉽다. 연립부등식 되게 쉬워요. 먼저 1번에서 풉니다. 뭐 x는 좌변이니까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8. 자, 양수로 나누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등식의 친구는 방정식이야. 는 이꼴하면 얼마니? 4지. 4를 기점으로 해서 큰 쪽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색깔도 좀 바꿀까요? 색깔 좀 바꿔가면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걸 좋아하는데 또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싫으니까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x 돼서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돼서 3 빼기 6은 마이너스 3.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어렵게 풀지 마냐. 방정식과 똑같아. 부등호 방향만 조심해주면 돼. 됐니?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주는 거야? 그치? 수직선에 나타내주는 거야. 물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만 수직선에 해주시고요. 나중에는 아주 안 해주는 게 내가 볼 땐 좋죠. 일단 처음이니까. 응? 처음이니까. 4보다 크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보다 커 나왔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 얘보다 위로 해야 돼? 아래로 해야 돼? 그건 니네 마음이야 그냥. 됐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니까 당연히 x는 얼마?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도 예, 전개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볼까요? 정말 스릴 있네요. 이렇게. 요거 x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개별적으로 x니까 이렇게 넘기면 그죠? 마이너스 x가 돼서 x는 3보다 크다. 끝난 거야. 근데 학생들은 그게 좀 불편한가 봐. x고 넘어가면 이렇게 쓰는 게 저희가 좀 익숙한가 봐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아, 번호 좀 붙일 거랬구나. 됐니? 다음에 두 번째에서 자, 이 색깔 바꿔야지. 자, 5x-11 분배하면 야, 2x 플러스 또 1이라고 쓰는 친구 많다. 조심해라. 안 그러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지? 넘어가면 3x 얼마? 얼마? 13?
아, 큰일 나네. 됐냐? 따라서 여기는 얼마?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해주면 좋은데. 바로 해주면 좋은데, 뭐 좀 불편한 친구들은 당분간만 이렇게 하세요. 불편한 친구들은. 얘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다음 얘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정석풀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니 요즘에, 그지?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답은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됐니?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확인 22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보기에는 보기래네. 문제는 번호는 없는데 제가 번호 붙여봤습니다. 연립분원식은 쉬워요. 각각 그냥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자, 1에서 보면, 자, 얘가 넘어가면 3x가 되겠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고, 괄호를 좀 풀자. 그죠? 그래서 9x 마이너스 1, 자, 2배 하면 8 플러스 10x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넘기면 아이고, 미쳤죠? 네. 마이너스 x 넘기면 9가 돼서 x는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바로 넘기면 x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이상이다라고 하면 바로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다고 하니까 그 얘와 얘 연립을 해서 우리가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항상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고, 사실 이 정도는 바로바로 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는데, 요놈은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등호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놈은 마이너스 9 이상이니까 등호가 있고 크다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뭐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좋고요. 그래요. 어쨌든 답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삐뚤네. 미안합니다. 예. 좀 삐뚤게 했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1에서, 마찬가지 1에서. 자, 괄호가 또 있어요? 오케이. 괄호 분배합시다. 2배. 그럼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 자, 두 번째. 또 괄호가 또 있네. 오케이. 그래서 괄호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자,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10 그래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일단 뭐 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요. 5가 한 요쯤에 있겠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번엔 똑바른가? 자, 됐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겹치는 부분 어딥니까? 요거고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심플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인가요? 오케이. 자, 또 1번에서 뭐야 이거? 자,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돼서 마이너스 2x요. 얘 넘어가면 9가 됩니다. 예, 분수 나와도 됩니다. 자,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분수네요. 그죠? 계산하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최종 배수 얼마? 12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다 12를 곱하면 약분하면 3 돼서 3, 3은 9가 되겠죠. 여기도 12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조심. 괄호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면 얼마죠? 그죠?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쓸까요? 네. 12 곱하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한번 써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9x 36, 4, 46 플러스 4x. 괜찮죠? 넘어가면 5x가 되고요. 빼면 20이 되고요. 양수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겠네. 자, 요거는 그냥 답을 바로 씁시다.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으니까 바로 이렇게 써주는 게 뭐 좋겠네. 됐죠? 다음 4번입니다. 1번에 썼다 보니까 소수네요. 소수도 계산할 수 있는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수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변에 10을 깔끔하게 곱해 줍시다. 이렇게
10 곱하면 3이고요. 바로 분배합시다. 이 정도 뭐 우린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요. 넘어가면 3 돼서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넘기면 x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 이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자꾸 이게 편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드립니다. 다음 최종 배수 얼마? 11로 곱하면 그죠? 4배가 되는 거죠. 4배 한 번만 써드리고 갈게요. 4배 여기는 11로 곱하면 그죠? 3배가 돼서 항상 괄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1을 똑같이 곱해야죠. 안 곱하면 서운하죠? 자, 다음에 분배 들어갑니다. 자, 4x 4, 7에 28 마이너스 6x 3, 5, 15 마이너스 12 됐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플러스 13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 음수로 나누니까 바뀌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이렇게 좀 적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죠? 그럼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도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3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다 해서 답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오케이. 뭐가 또 많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1번. 자, 이제, 그냥 할까요? 10을 곱하면 3이고요. 2x-1 이렇게 되고요. 또 10을 곱하게 되면 12. 조심.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는데 안 곱하시면 안 됩니다. 서운하죠. 자, 분배하면 6x 빼기 3. 그럼 여기는 12x 플러스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13. 그래서 음수니까 조심. 바뀝니다. 이번에 번호를 좀 붙입시다.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2번에서 자, 최종 배수 얼마? 12죠. 다 곱하시면 안 돼요. 12죠. 자, 12니까 12 곱하면 4가 돼서 4x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3 돼서 3배의 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다가 또 12를 곱하면 2. 좀 안 보일 수 있을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흰색으로 좀 쓸까요? 4x 빼기 4 마이너스 3x 빼기 3 2. 끝나버렸네. 그래서 계산하면 x고요.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9.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수직선 안 그리고 이제 바로 해도 되죠? x가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9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 놈은 대충 얼마겠습니까? 대충 한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5점 2.5점? 어쨌든 마이너스 2. 얼마면 대충 한 여기가 되죠.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정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는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정 모르면 이렇게 수직선에 그려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연립부등식 A, B, C 꼴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다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쓰는 방법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 한 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쓴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요놈 첫 번째, 요놈 몇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뭐 별거 아닙니다. 갑니다. 1번. 그러니까 편하게 넘길게요, 그냥. 뭐 여러분들 그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얼마? 12. 얘들아, 건목적 방정식이야. 방정식 마이너스 6이잖아. 너희나 생각하면. 근데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바뀌는 거 하나만 좀 주의해달라고. 뭐 별거 아닙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번엔 2번에서 또 넘어가면 얼마? 2x. 넘어가면 얼마? 6. 방정식과 똑같다니까? 양수니까 방향이 바뀌지만 않는 거고요. 됐니? 그럼 여기서 바로 한번 해봐도 되지. 이제 실수 안 그리고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바로 해줘도 되겠지. 이제 실수 안 그릴게. 이 정도는. 불편한 사람은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자 여기다 여기. 요것도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좀 예쁘게 한번 쓰고 가자. 이왕이면 여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오지. 그지? 얘까지 계산하면 3x. 이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건. 그래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 B, C. 예원아 너 왜 울어? 감동받았어? 감동 선물. 자 이렇게 그죠? 알고 봤더니 필박사님이 암이야. 그냥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그때 열심히 수업하고 내가 그걸 숨겼는데 선생님 제가 다른 수업에 들었는데 선생님 암이라면서요. 그러면 아 사실은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시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랬더니 중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이 불가능하네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채널 돌리기 시작합니다. 에이라 씨. 자,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지? 이래서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4x.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 바뀐다고 음수는 안 해. 어구 화내는 거 아니야. 2분의 1 이렇게. 두 번째 2번에서 넘어가면 얼마? 2x 이렇게 돼서 x는 얼마? 2보다 작네요. 얘들아 바로 해도 되지? 이 정도는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231번의 첫 번째 ABC네요. ABC 그죠? ABC. 자 ABC 자 편안하게 한번 써드립니다. 이렇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식을 좀 만들어 주시면 x 플러스 7 여기는 5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x 플러스 3 6x 빼기 2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1번에서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좋아.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요.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5가 돼서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이 뭐야 이거. 이런 건 바로 해도 됩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면 당연히 공통된 건 5보다 크다. 이렇게 뭐 바로 해주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굳이 수직선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얘가 지금 A, B, C니까 A, B, B, C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양변에 4를 그냥 곱해버릴게요. 분수가 싫어서. 그 양변에 4를 곱하면 2배가 되죠. 2배인데 그냥 2배 요 정도는 바로 좀 할게요. 됐습니까? 지금 4를 곱한 겁니다. 4를 곱하면 8, 4, 32. 4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마이너스 3을 바로 분배할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해놓은 다음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해도 되는데 분수를 또 그럼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아이고 노란색을 써버렸네. 그럼 파란색. 여기는 2x 빼기 6 8 마이너스 12x 이걸 1번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는 8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2번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번에서 갑니다. 자, 넘어가면 14x고요. 넘어가면 14입니다. 뭐야. 너무 고맙네. 자, 숫자는 참 이쁘니까 뭐 좋네요. 할만하네요. 그죠? 자, 번호 좀 붙일게요.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번에서는 뭐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6x고요. 넘어가면 그쵸 마이너스 8 돼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니까 조심 나눠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6분의 5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32번이요 자 뭐 또 있네. 자 정리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x 먼저 좀 쓸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에다가 5 더하면 마이너스 15고요. 이렇게 하면 뭐 15죠? 15 빼기 10x 여기는 8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A, B, C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 15 빼기 10x 요걸 첫 번째 식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15-10x 8x 빼기 3 요걸 두 번째다. 네,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자 얘가 넘어가면 그쵸 플러스 10대니까 6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5 넘어오면 플러스 15가 돼서 30. 그래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18. 어우, 야, 왜 이렇게 부러지니? 18.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18. 부동화 바뀌죠? 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바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1 이상 5 이하니까 당연히 정수는 1, 2, 3, 4, 5 5개. 네,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필수 5번 또 가요. 야, 분필을 다 부러뜨렸나봐. 색깔이 없어. 자, 다음 갑니다. 자, 1번에서 또 갑니다. 1번에서. 1번 또 싫은데. 어쨌든 1번부터 할게요. 넘어가면 얼마? 끝. 됐니? 자, 2번에서. 야, 뭐야, 이거 이렇게 쉽지? 넘어가면 얼마? 자,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을 건데, 뭐, 답이 x는 4다라는 친구가 바로 나오면 더 좋겠고요. 그래도 한 번은 해드려야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유, 내 좀 거꾸로 그려가지고 삐뚤가 모르겠다. 답 얘도 4를 포함하고요. 이렇게 가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됐니? 겹치는 거 있니? 딱 4 하나야. 물론 이 상태에서도 바로 보이겠죠? 둘 다 등호가 있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그거 4라는 값 하나만 갖는 거지 뭐. 그지? 자, 끝났고요. 자, 마찬가지로 1번에서 전개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3-2x 플러스 2 네. x 빼기 13 이렇게.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3x고요. 이렇게 하면 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8.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됐니? 다음 두 번째 2번에서 어이구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돼서 마이너스 16. 바뀌어 안 바뀌어? 이제 바뀌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직선도 그려봅시다. 자, 그리면 여기가 이제 6이라는 놈이 있겠고 8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6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뭐 또는 해는 없다 뭐 이렇게 써두시면 되는데 이렇게는 안 썼으면 좋겠어. 꼭 있어. 8보다 크나 같고 6보다 작다. 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니네가 이렇게 썼다라고 쳐볼게. 그럼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인식을 해야지. 이렇게 답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것만 주의해. 알겠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233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또 1에서 오케이. 자, 넘어가면 2x가 되겠죠? 자, 넘어가면 그쵸 마이너스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넘어가면 4x. 왜 이렇게 부러지지? 자, 다음에.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주나 봐요. 그죠? 큰일 났네. 분필 다 부러뜨리네. 마이너스 8.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놈은 잠깐 수직선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물론 뭐 답을 바로 아는 친구들도 뭐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 손 또 삐뚤 거 아니야? 이거 거꾸로 그러니까 힘드네. 다음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겹치는 거 있나요? 오케이, 있네요. 딱 하나면요. 딱 하나. 그러니까 답은 그냥 x는 마이너스 2 딱 하나입니다. 물론 뭐 얘를 딱 봐도 보이시죠? 같은 숫자고 둘 다 등호 있고 방향이 반대면 뭐 걔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서 어이구 전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6x 마이너스 3 돼서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잠깐만 그냥 할게요.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저는 바로 넘겨서 x는 이렇게 넘기면 3보다 크다. 저는 이게 좀 편하긴 한데 뭐 제가 편하려고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요것도 지금 다 전개하면 됩니다. 근데 2로 약분하면 좀 더 심플하긴 해요. 그죠? 근데 그냥 할게요. 예. 가능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학생들은 여기 더 편하다고 하시니까 편한 걸로 해드려야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4가 돼서 부동호 방향 바뀌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뭐 완전히 뭐 그냥 이온이죠. 뭐 이거, 그죠? 예. 만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 돼서 3보다 크다? 요점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중에는 요 정도는 수직선을 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때는 답은 뭡니까? 그죠? 바로 해가 없다. 이렇게 쓰세요. 괜히 또 X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부터 또 풀어본다면 소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수로 만들어준 게 좋으니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합시다. 당연히 양수 곱하니까 바뀌진 않겠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X는 넘어오면 5 이상이 된다. 됐죠? 뭐 별거 아니죠. 다음 두 번째. 자, 최종 배수 얼마? 6을 곱합니다. 6 곱하면 약분하면 2가 돼서 2는 4. 다 곱해야 돼요. 6, 5, 30. 6 곱하면 마이너스 3x. 6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7x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0 돼서 마이너스 42가 됩니다. 따라서 7로 나누니까 7, 6에 42.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만일 내가 실수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해가 없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도 천천히 한번 가봅니다. 예. 바로 답 나온 사람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네, 보여만 드릴게요. X는 5 이상이죠? 네, 이쪽 방향이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돼서 정답은 뭐다? 바로 해는 없다. 해가 없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뭐 별거 아닙니다. 바로 해주시면 저는 더 좋고요. 그죠? 다음,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분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A, B, C에서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니까. 그죠? 아까는 분수가 두 개였잖아요. 그때는 한 방 해주신 게 좋고요. 지금은 바로 해주신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 번은 써드립니다. 갑니다. 자, 2 빼기 3x, x 빼기 6.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x 빼기 6,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6. 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에서 보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x는 뭐 2보다 크다. 됐죠? 두 번째, 2 곱합니다. 2 곱하면 2x 마이너스 12. 2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니까 3x 넘어오면 플러스 12가 돼서 6. 그래서 x는 얼마? 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해석을 하면 더 좋긴 한데, 그죠?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뭐 등호는 뭐 여기는 없고 있으면 해가 없는 거겠지 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잘 모르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2보다 크다 이쪽이네요. 2보다 크다. 그 다음 이건 뭐 파란색으로, 자, 2를 포함하고요. 작다니까 이쪽 방향이네요. 예,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겹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긴 뻥 뚫렸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답도 뭐다? 해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7페이지, 필수 6번이에요. 자, 뭐, 그냥 바로바로 풉시다. 1번. 자, x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요. 5 넘어오면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얼마다? 네, 3 이상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풀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2번. x 빼기 a, 그 다음에 18 빼기 3x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니까 4x가 되겠고요. 넘어오면 a. 18에서 6을 빼면 얼마? 그렇죠. 12가 돼서 당연히 양수니까 4분의 a 플러스 12가 됩니다. 근데 지금 a 값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해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올지 아니면 밖으로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해를 빨리 보자는 거야. 이 푼 결과가 딱 보니까 아하, 사이로 되어 있네. 맞죠?
4위로 되어 있으니 얘는 100% 3 이상, 그 다음에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작겠구나라는 걸 확신을 갖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교를 해보면 b라는 값이 얼마다? 그치, 3이 된다라는 거 알았고요. 그럼 뭐 요놈 들어갈까요? 요놈 4분의 a 플러스 12가 4분의 얼마? 15다라고 되어 있으니 넘어가면 a는 얼마다? 그렇죠, 3이 돼서 뭐 두 놈을 더하면 6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지수가 지금 좀 많아요. 만약 A, B 막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럴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등호가 있는 놈이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거든요. 그에 따른 해도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없거든요. 그럼 그 등호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치, 요 등호는 여기서 나왔겠죠. 그러니 첫 번째 무슨 말이냐 한번 써드리면, 자, 위에식 2x 플러스 5는 3x 플러스 2. 자, 이거의 해가 등호가 여기 지금 있잖아, 맞죠? 해가 보다 x는 b다, 이런 얘기라고. 됐니? 그러니 b를 집어넣으면 2b 플러스 5는 3b 플러스 2가 돼서 이 정도 껌먹기죠 뭐, 그죠? 오케이. 넘어가면 b는 넘어가면 3. 끝났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뭐냐면 등호가 이제 없는 놈이죠. 그럼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x-a는 18 빼기 3의 x 플러스 2. 이거의 해가 x는 얼마다? 그쵸, 4분의 15다. 요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놈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4분의 15 마이너스 a는 18 빼기 3 곱하기, 자, 4분의 15 더하기 2 하면 4분의 23 이렇게 되겠네. 됐죠? 따라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해보고 계산을 하죠.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하면 4분의 72에서 69를 빼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넘어가면 a는 넘어오면 4분의 15에서 4분의 3을 빼면 4분의 12 3. 그래서 a가 3, b가 3이니까 더하면 6이다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23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텐데, 먼저 정석풀이로 한번 가보죠. 예, 이렇게 A, B, C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식을 한번 쓰자 그러면, 그죠? 식을 쓰면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면 되네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고민하고 있어, 그죠? 자, 여기가 3x 플러스 4에서 첫 번째, 그 다음 여기는 3x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번에서 보시면 넘어가면 이래서 마이너스 x고요. 넘어가면 3이니까 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간단하게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넘어가면 7x. 그렇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해가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사이에 있어야 되네요. 그렇다면 이런 뭐 당연히 뭐 수익성 뭐 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보단 크거나 같고요. 7분의 b 빼기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뭐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따라서 a라는 놈은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고, 자, 이놈 7분의, 그죠? b 빼기 4가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4는 7, 4, 28 돼서, 따라서 b는 넘어가면 30, 이거 얼마죠? 32인가요? 따라서 a와 b를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29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풀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구별을 좀 해봅시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딱 보니까 해를 봤더니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등식은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등호가 없는 놈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이 뜻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2x 플러스 1, 뭐 객관식일 때는 부등식도 우리가 방정식에서 출발한 거죠. 자, 결국 이거의 해가 x는 a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아니면 뭐 여기서 x는 풀어서 해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놈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예, 마이너스 3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여기서 x값 구해서 x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겠죠. 이제 등호가 있는 놈은 여기입니다. 이거의 해가 4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이거의 해가 x는 얼마다? 4란 얘기입니다. 결국 부등식 방정식에서 출발한 거라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4를 집어넣으면 3, 4, 12 더하기 4는 16.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b값 얼마? 32가 되니까 b라는 놈과 a라는 놈을 이렇게 더하면 29가 되니,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두 가지 풀이로 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에서 자, 또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자, 넘어오면 플러스 1 되니까 6이 돼서요,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또 분수네요. 그러면 최종 배수 곱합시다. 자, 양변에 10을 곱하면 약분하면 5가 되겠죠. 5배 x 플러스 a. 뭐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시면 됩니다. 10 곱하니까 약분하면 2가 돼서 2배 2x 마이너스. 조심,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는데 빼뜨리는 친구들이 어이구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만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자, 그러면 전개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이 정도야 뭐 우리가 뭐 식은 죽 먹기죠, 그죠? 마이너스 A에다가 20까지 더하니까 18. 아이고 18. 예. 욕한 거 아닙니다. 자, x는 이렇게 되면 18 마이너스 5a. 자, 이렇게 될 겁니다. 해를 좀 봅시다. 비교해야죠. 뭐 또 사이에 있네요. 그건 당연히 뭐 어디 갔니? 얘가 크다니까 얘가 크겠고요. 얘가 뭐 작다니까 뭐 이렇게 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 됐습니다. 예, 비교해 보니까 b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바로 답이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18 마이너스 5a는 얘가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5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a 얼마? 빨간색도 부러뜨리는구나 오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그랬죠? 두 놈을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르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마찬가지 해를 또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보니까 아까는 한쪽에 등호가 있고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있고 없었기 때문에 좀 편했는데 이번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시냐면 하나를 보는데, 자, 여기는 뭐 문자가 뭔가 좀 있는데 이것보다는 얘를 보는 게 낫겠죠. 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치면 그러면 2x는 뭐가 됩니까?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2x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x가 크다라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x는 얼마보다 크다라는 쪽으로 나오겠죠. x는 얼마보다 크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예. 이걸로 보면 좀 불편하잖아, 그지? 얘를 다 넘기는 순간 뭔가 다시 한번 2x가 크다고 2로 나눠도 뭐 x는 얼마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크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무슨 얘기니? 라고 한다면 결국 2x-1은 4x 플러스 5. 요거의 해가 x는 뭐라고요? 네, b라고요. 이런 의미라고요. 알면은 되게 빠르죠. 방정식 우리는 쉬우니까. 따라서 b를 집어넣고 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x 값을 풀어서 그 x랑 뭐 얘를 비교해도 되는데 어쨌든 뭐 그냥 b를 넣겠습니다. 4b 플러스 5가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b는 넘어가면 6 돼서,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풀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니은은 뭐면 그럼 나머지 뭐 자동 여기겠네요. 이거의 해가 이거겠네요. 그래서 한번 식을 한번 써드리면 2분의 x 플러스 a 이퀄 5분의 뭐가 되죠? 2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거의 해가 x는 얼마라고요? 네,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방정식을 여러분도 되게 쉽게 풀거든요. 이거 왜냐면 중일 거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뭐 그냥 바로 대입할까요? 오케이, 대입합시다. 뭐 이 정도는 뭐.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한번 쓸까? 오케이. 네.
이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약분하면 1 계산하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2 곱하면 2가 되니까 a는 얼마? 4가 되니까 아까부터 훨씬 더 부드럽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가 4, b는 마이너스 3이니 더하면 1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일 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98조. 자, 뭔가 해를 갖지 않는다, 해를 갖는다, 뭐 정수가 몇 개다 이런 문제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몇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준다고? 네, 세 가지로 생각을 해준다. 첫 번째, 주어진 부등식을 뭐 한다? 네, 푼다. 아주 중요하죠. 꼭 푸세요. 두 번째 뭐라고? 주어진 연립부등식 있죠? 그죠?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와 해, 그죠? 연립부등식 요거의 해를 조건에 맞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어디에다 그린다? 그치, 수직선에 표시한다, 그린다. 됐니? 세 번째 뭐 한다 그랬지? 경계값 조사한다.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해서 요 방법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간다. 자,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2x가 1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서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야. 자, 두 번째 2번에서 2번 너무 쉽네요. 넘어가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예쁘게 어휴 어디 갔어? 이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는 2 이상 x는 2a 빼기 4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얘를 가지고 이거 왜 하세요? 이거 가지고 설마 메롱? 아니죠, 메롱. 수직선에 표시합니다. 어떻게? 해가 없도록 하래요. 해가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x는 2 이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당연히 해가 없으려면, 그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 뻥 뚫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서로 뭐 이별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됐습니까? 왜 높낮이가 안 맞아? 됐니? 바로 할게. 일단 얘가 이보다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됐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계값 조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되는 거야. 근데 혹시 2가 되나 안 되나 이걸 보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x는 일단 2 이상이고요. 이 값이 원래는 이거였는데 2a 빼기 4 요 자리에 그대로 얼마를 놓겠다는 거야. 내가 요게 만약에 얼마라면 그 2라면 그 놓 봤더니 그래도 해가 있니 없니? 그치,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 값은 2보다만, 그러니까 2a-4는 2보다만 무조건 다 작으면 되는데 이 값 자체가 2가 돼도 관계없다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모든 a 값 여기 해를 갖지 않는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 값 다 찾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주는 거야. 저렇게 다 됐네요. 그럼 넘어가면 2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정수의 a의 최대값 얼마다? 3.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딱 세 단계만 가시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일단 주어진 그죠? 부등식을 먼저 풉니다. 네, 푸세요. 푸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그죠? 일단 풉니다. 자, 1번에서 1이라고 그랬네. 그냥 바로 할게요. 어이구, 제가 2를 써버렸네. 자, 그럼 여기 전개하면 2x 빼기 2가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일단 x는 2보다 크다 하나 나왔고요. 미안합니다. 같은 색깔로 계속 쓰면 안 되는데 한 번 그냥 쓸게요. 넘어가면 두 번째는 뭐냐면 x는 a. 일단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x는 2보다 크고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일단 풉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요 단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푼 얘를 푼 부등식의 해와 부등식을 풀었죠? 예. 이거 해와 문제의
해를 이렇게 쓰는 게 이쁘겠네. 해를 문제의 조건에 맞게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조건에 맞게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단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2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라고요? 부등식 푸는 거고요. 2단계는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막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가 없으려면 뭐 대충 2 여기 있고요. 넉넉하게 잡으세요. 넉넉하게. 왜냐면 2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겠고요. 그죠? 이렇게 쭉 가겠고요. 뭐 요놈은 당연히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겠죠. 등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A는 2보다는 확실하게 왼쪽에 있겠다. 답은 아닙니다.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뭐냐? 바로 경계값 조사입니다. 자, 경계값을 이거 좀 글씨 잘 좀 쓰지, 그죠? 경계값을 조사한다. 무슨 말이냐? 그 경계값이라는 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만일 얘가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면 1과 2가 바로 경계값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A값의 범위 구하는 거예요.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해를 안 갖기만 하면 된대요. 해를 안 갖기만 하도록 하는 모든 A는 다 내가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고요. 요 A 자리에 경계값인 2를 그냥 넣어보는, 죄송합니다. 여기 등호가 없는데 막 쓰네요. 이렇게 한번 A를 넣어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얘가 해가 없니? 해가 없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A에다 2를 넣어도 해가 없니?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너는 2가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는 2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단계 반드시 주어진 부등식을 먼저 푸시고요. 두 번째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막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해와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뭔가 있을 거예요. 뭐 해를 뭐 갖는다는 조건, 해를 뭐 갖지 않는다, 정수가 몇 개다. 거기에 맞게 수직선이 나타냅니다. 아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수직선에 나타내신 다음 마지막 경계값 이런 거, 그죠? 거긴 걸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의 조건에 맞냐라고 하면 포함시키고 맞지 않으면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 3단계로 똑같이 해주면 될 텐데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네, 파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양변에 6을 곱한다면 x 빼기 2, 6 곱하면 2x가 돼서 바로 할까요? 이렇게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바로 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 전개해야 되겠네요. 2x 플러스 2 3x 빼기 2 이것도 바로 한번 해볼까요? 가능할까? 이렇게 넘기면 x가 넘어가면 a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불편한 친구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마 될 것 같아서 제 욕심을 한번 좀 부려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을 나타내는데 여기 있는 해와 여기 있는 조건이죠. 해를 갖는다는 이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한번 쭉 나타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해를 가져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한 이쯤 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쯤 되면 되겠네요. 뭐 둘 다 등호가 없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야 일단 요렇게 해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넉넉하게 요 조건에 맞게, 그죠?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와 여기 해를 갖는다고 했으니 이거에 맞게끔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A 값에 따라서 점점점 가다 보면 어디까지 해가 존재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는 A 플러스 2가 일단 크면 됩니다. 세 번째 경계값 조사합니다. 경계값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이렇게 되고요. 자, a 플러스 2 자체가 여기가 지금 요 값에 그대로 마이너스를 넣어 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 봤더니 조건이 뭐라고요? 해를 갖는다. 해를 갖니? 갖는다. 해를 갖는다. 물어봤습니다. 해를 가져요? 마이너스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은데 공통된 게 뭐 있나요? 안 갖죠? 그럼 너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끝입니다. 다시 답은 바로 합시다.
자, A 쪽으로 2 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만 넘어가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해를 갖는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38번인데요. 또 똑같습니다. 풀어보죠. 자, 기억부터 합니다. 기억. 이거 전개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5x 플러스 5가 7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돼서 일단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또 흰색만 써서 좀 미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바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넘어가면 x가, 자, 이제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x는 4보다 작고요. x는 얼마? k-2보다 크다. 일단 여기가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할 줄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막 나타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막 나타내면 안 되고요. 요걸 나타낼 때 정수인회가 두 개만 되게끔 하래요. 이게 지금 조건 아닙니까? 그죠? 정수인회가 몇 개? 무조건 두 개만 되게끔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풀었던 부등식, 연립부등식 해와 저 조건에 맞게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일단 그러면 한 4가 이쯤에 가고요. 그죠? 4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럼 3, 2, 그죠? 그럼 한 뭐 1이 한 요쯤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야, 왜 다 삐뚤냐? 그냥 할게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자, 4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쭉 갑니다. 정수인회가 두 개가 되려면 그 두 개는 바로, 얘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됩니다. 이게 진짜 삐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쵸? 요 자리에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K 빼기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딱 두 개만 되죠. K 빼기 1이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1보다 왼쪽에 있으면 3개가 되니까 안 되고 2와 3 사이에 있으면 3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연립부등식 해를 요 조건에 맞게끔 그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K 빼기 2라는 놈은 그죠? 무조건 1과 아이고 또 부러지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일단 구한 겁니다. 그럼 일단 두 개는 되잖아요. 근데 추가로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도 아니면 또는 2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경계값을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경계값 조사 이번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니까 두 개를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요놈 자리에 이번에 요놈 자리에 그대로 한번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 자리에 그대로 1을 넣습니다. 이렇게 돼도 정수가 두 개가 되니 봤더니 얘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냥 써드릴게요. 그러면 2, 3 두 개니까 되네요? 얘 포함시켜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이번에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요. 요 자리 이번엔 경계값 얼마? 네,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넣었더니 그래도 저 조건 정수인회가 두 개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3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구나. 그래서 일단 찾은 겁니다. 근데 K값의 범위니까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양변에 2를 더해주면 3 이상 여기는 얼마? 4 미만이 돼서 답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9쪽 필수 8번 그림 안 그렸는데 먼저 자, 소금물 문제는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소금물 문제. 자, 먼저 소금물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이 있다면 요거를 좀 세 등분을 나눠서 뭐 굳이 이렇게 선분 표시는 안 할 테지만 저는 맨 위에 항상 농도를 쓸 거예요. 네, 농도를 쓸 거고요. 중간에는 뭘 쓸 거냐면 소금의 양을 쓸 겁니다. 소금의 양. 그 다음 마지막 칸에는 무엇을 쓸 거냐면요. 소금물의 양입니다. 소금물의 양인데 꼭 소금물이 아니어도 물이어도 괜찮아. 알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더 넣었을 때는 뭐 플러스, 뭐 뺐으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좀 쓰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자. 예를 들어서 자, 그릇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그릇을 뭔가 좀 합쳤습니다. 그죠?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5%고 7%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예를 들어 10g이 있고요. 여기 20g이 있다. 소금물의 양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니? 얼마랄까? 50g, 100g이 있다.
라고 해봤을 때 두 개를 이제 합친 겁니다. 합친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치? 뭐 한쪽에 붙든 뭐 다른 데 붙든 어때도 합쳤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소금물의 양은, 그지? 아, 여기 물만 넣어도 마찬가지지만 얼마가 되니? 150이 되겠지, 그지? 쉽게 생각해. 니네가 우유 한 50g 먹고 물 100g 먹으면 니네 물은 150g 먹은 거지 뭐. 소금은 얼마겠니 그러면? 30g이죠 뭐. 그죠? 쉽게 생각해. 사탕 10개 먹고 그 다음 또 배고파서 20개 먹었더니 몇 개 먹은 거야? 30개. 그런데 얘는, 아, 노란색 썼니?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니네가 뜨거운 물, 그치? 양이 일단 똑같다고 가정해볼게. 뭐 달라도 관계없는데 일단 똑같다고 가정해볼게. 여러분들 뜨거운 물 50도씨랑 또 뜨거운 물 50도씨를 합치면 100도씨가 되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것만 조심해 주라고. 알겠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좀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소금의 양 얼마? 야, 소금 양? 오케이. 100분의 뭐니? 농도 곱하기 얼마? 100%. 아니 뭐야, 소금물의 양 100을 왜 또 써? 요렇게 소금물의 양 되니? 또 하나 이제 농도도 좀 알 수 있겠죠? 농도는 어떻게 되니? 그냥 소금물의 양 분의 이렇게만 쓸게요. 소금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8%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일단 뭐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오케이. 8% 소금물 300g 있대요. 뭐 그러지 뭐.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오케이. 자, 8%의 소금물, 단위 여기는 안 쓸게요. 300g에다가 14%의 소금물을 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X라고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14%의 소금물을 섞어서 얼마? X를 섞었더니 이거 얼마? 9%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계속 이제 소금물을, X가 이제 소금물이니까 14%의 소금물이니까 계속 넣게 되면 이제 9%가 됐다가 더 넣게 되면 11%까지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를 우리가 좀 섞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섞으면 얼마 됩니까?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100분의 됐습니까? 오케이. 100분의 농도는 이제 9%가 되죠. 곱하기 소금물 섞으면 3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소금의 양인데 걔가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소금물의 양 여기 얼마?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 플러스 여기 얼마? 100분의 큰일 났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쭉 섞습니다. 100분의 농도 11 됐다가 섞으면 30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편의상 우리가 A, B, C 꼴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양변에 100을 좀 곱해 보겠습니다. 100 곱하면 93, 27 플러스 9X 100 곱하면은 그냥 83, 24. 물론 뭐 약분은 되는데요. 그냥 어차피 100을 곱할 거니까요. 14X 100을 곱하면 뭐 11 곱하니까 3300 플러스 11X에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다시 A, B, C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700 플러스 9X는 2400 플러스 14X 요 놈을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0 플러스 14X가 여기는 3300 플러스 11X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에서 본다면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5X인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 그래서 X는 얼마? 네, 60 이상이 되겠고. 자,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넘기면 얼마? 그쵸, 3X가 되겠죠. 3X. 자, 3X가 이렇게 넘어가면 900이 되네요. 숫자 차이가 많이 나네. X는 얼마? 3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60 이상 300 이하가 돼서 60g 이상 300g 이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39번인데요
자, 글을 제가 쓸 수 없어서 식을 제가 미리 좀 썼습니다. 어떤 정수의 x가 있는데 2로 나눴대요. 그 다음 7을 뺐더니 0보다 크지 않고 그랬습니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다란 뜻이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도 크진 않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하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떤 정수 x에서 3을 뺐습니다. 그 후에 2배 했대요. 그러니까 괄호로 꼭 쳐야 됩니다. 계산한 다음에 2배를 했더니 1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가장 작은 정수의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먼저 2를 그냥 곱할까요? 네. 2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x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그냥 2로 나누죠. 이렇게 그냥. 예.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만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 8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8보다는 크고요. 1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다? 예,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40번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식품 AB가 있고요. 열량과 단백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문제에서 100g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항상 기본적인 단위는 무조건 1이에요. 여기는 g이니까 1g. 뭐 예를 들어 뭐 미터라면 1m, 킬로미터라면 1km, 뭐 센치면 1cm. 항상 1이 기본입니다. 이 상태로 하면 여러분들 식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단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1g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1g이라고 한다면 100으로 나누면 1g이 나오니까 100으로 나누면 얘는 1.5, 얘는 100으로 나누면 0.2, 100으로 나누면 3.2, 100으로 나누면 0.1. 이렇게 해서 1g당 열량과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된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좀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A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섭취해야 될 A의 양을 X다라고 한다면 B라는 놈은 합쳐서 200이니까 200-Xg이다 라고 한번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미지수를 놔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열량과 단백질에 대한 게 있으니까 오케이. 열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합계라고 그래서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합계? 이상이니까 뭐 최소 얼마다 그냥 요거만 쓸까요? 합계라고 하면 좀 그렇다. 여기 300, 그 다음 단백질은 얼마? 30g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최소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식을 한번 세워본다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제가 지금 x라고 놨지 않습니까? x, 여기는 이제 200-x니까 얘가 주어졌으니까 식을 요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1.5x, 그 다음에 단백질이네. A는, B는 얼마입니까? 3.2. 잘 안 보이네. 200-x, 그쵸? 예,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걔가 얼마? 300 이상이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쪽 갈까요? 네, 1g당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1g당 0.2. 그러니까 얼마만큼 섭취할지 모르겠고요. 1g당 0.1. 그러니까 0.1이고 얼마만큼 섭취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섭취한대요. 그랬더니 30g 이상을 섭취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부터 갈게요. 자, 양변에 뭐 천천히 우리가 뭐 10을 그냥 곱해서 해도 되겠고요. 사실 10보다는 이제 어차피 정수를 만들려면 5는 안 되겠구나. 그죠? 10을 곱해야 되네. 맞네. 10 곱할게요. 자, 32. 자, 32에 한 번 그냥 씁시다. 오케이.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제가 10 곱했다 그랬죠? 3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15x 플러스 이렇게 하면 64 빵빵 마이너스 32x 3000 이렇게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17이죠? 예, 마이너스 17.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3400이 돼서 오케이, 요건 됐다. 부동산 방향 바뀌면서 17로 나누게 되면 2가 되는 거니까 200이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니은에서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요거는 이제 10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10 곱하면 2x, 10 곱하면 1이니까 200-x, 10 곱하면 300. 계산했더니 요건 또 고맙네요.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x는 얼마? 100.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x는 100.
이상, 그 다음에 200 이하가 되니까 100g 이상, 200g 이하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항상 기본 단위 1g이다 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41번인데요. 자, 문제를 봤더니 자, 일단 한 명에게 뭐 초콜릿을 갖다 4개씩 주면 10개가 남고요. 그래서 뭐 좀 다르게 줘봤나 봐요. 6개씩 좀 넉넉하게 줬더니 그래도 2개 이상 4개 미만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2개 아니면 3개가 남았겠죠. 예, 그 얘기죠. 자, 초콜릿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초콜릿 개수를 X라고 놓으면 식세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사람과 초콜릿 중에 누가 더 적습니까? 그죠? 사람이 적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 수, 학생이라고 했나요?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학생 수를 X다라고 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적은 거를 X라고 놓는다.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초콜릿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4개씩 줬더니 10개가 남는다니까 한 명에게 4개씩 줬더니 10개가 남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보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번엔 그 한 명한테 6개씩 나눠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죠. 초콜릿 수가 있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강조의 빨간색. 이렇게 원래 초콜릿이 이렇게 했는데 6개씩 나누어 줬더니 6개씩 한번 줘봤어요. 근데 남는 게 얼마냐면 2개부터 시작해서 3개 미만 남습니다. 이거 왜 이래? 삐뚤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초콜릿 수가 2개 이상 남았으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이 되겠고. 그죠? 6개씩 나눠줬더니 지가 아무리 많아야 4개 미만이래요. 그죠? 그래서 4개 미만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숫자를 잘못 봤네요. 제가 3으로 봤네요. 미안합니다. 예. 4개 미만이니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A, B, C 꼴입니다. 네.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6x 플러스 2가 4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4x 플러스 10, 그 다음 여기는 6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서 본다면 넘어가면 2x고요. 넘어가면 8이 돼서 x는 얼마? 이제 4 이하가 되겠고요. 그럼 니은은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돼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지만 당연히 학생이라는 건 사람이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초콜릿 수니까 x가 4지 않습니까? 4 집어넣으면 4, 4, 16 플러스 10 이렇게 돼서 초콜릿의 개수는 28개.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